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올쇼TV 웨비나 4일을 맡은 전자신문 류태용 기자입니다. 최근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기존 인프라 중심의 클라우드 전환이 아니라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등을 클라우드에 최적화한 상태로 구현하는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대세입니다. 하지만 클라우드 네이티브 시대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모르거나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어떻게 하면 클라우드 네이티브 시대에 맞는 다양한 시스템 모니터링을 구현할 수 있을지 자세히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웨비나는 이 분야 국내 전문 기업인 오픈마루와 함께 클라우드 네이티브 시대를 위한 업무 중심의 모니터링 오픈마루 APM을 주제로 주요 기술과 동향, 사례 등 전반을 살펴보겠습니다. 웨비나를 함께 이끌어주실 오픈마루 전준식 이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간단한 인사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픈마루에서 제품 개발과 기술을 총괄하고 있는 전주식입니다. 이전에 근무했던 레드햇에서 제이보스 미드레어 컨설턴트로 또 오라클에 쓰던 BA에서 웹로직 미드레어를 지원하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장애 케이스들을 저희 APM 제품에 구현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쿠버네티스, 오픈시프트 제품들을 기술조하면서 고객이 요청하는 꼭 필요한 기능들을 APM 모니터링 제품에 계속 추가 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특화된 기능을 위주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 웨비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안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미 많은 기업들이 핵심 전략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마 클라우드 네이티브일 것입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핵심 요소는 컨테이너,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데브옵스, 쿠버네티스입니다. 설치, 구성, 배포, 부하에 따른 자동 확장, 장애 복구 이런 것들이 모두 자동화되는 이런 시대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서비스, 즉 문제없는 어플리케이션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애플리케이션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진단하고 모니터링하고 또 문제의 원인을 찾아서 조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 기능들을 데모를 중심으로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대가 큽니다. 이번 웨비나는 약 50분 정도 발표를 진행한 후에 약 10분간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웨비나가 진행되는 동안 궁금한 사항을 채팅창을 통해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보내주신 질문은 강의 진행 후에 선별해 발표자인 이사님께 질문을 드리고 대답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웨비나에 참여하고 설문을 작성해 주신 분과 좋은 질문을 남겨주신 분을 추첨해 경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클라우드 네이티브 시대를 위한 업무 중심의 모니터링, 오픈마루 APM을 주제로 웨비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클라우드 네이티브 시대를 위한 업무 중심의 모니터링 도구 오픈마루 APM에 대해서 데모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시대의 APM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요. 먼저 와스, 미드레어 뭐 이런 것들은 항상 서버,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어디서 장애가 발생하든지 제일 먼저 장애가 표현되는 관문입니다. 장애가 발생하게 되면 장애의 원인을 찾는 일을 항상 와스에서 시작해 왔습니다. 로그만으로는 장애의 원인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APM과 같은 도구가 필요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 같이 APM을 이용하면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한다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많이 표시되는 것은 응답 시간이 매우 느리다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눈에 서비스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도구인 것입니다. 또 장애가 없을 때, 정상일 때는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고 있죠. 보시면 TPS 사용자 수 계속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시대에는 무엇이 중요한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개발 프로세스는 워터폴, 애자일을 거쳐서 데브옵스로, 애플리케이션의 아키텍처는
모놀리스에서 3티어를 거쳐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변화해가고 있고요. 패키징 방법은 가상화를 거쳐서 컨테이너 환경으로 변화해가고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의 인프라스트럭처는 클라우드 환경으로 변화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 구글의 지메일, 검색, 지도 이런 모든 서비스는 컨테이너로 이미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매주 한 20억 개 가량의 컨테이너를 실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구글의 환경이 지난 10년 동안 구글이 컨테이너를 관리하기 위한 내부 코드를 쿠버네티스라는 이름으로 오픈소스로 공개하였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컨테이너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프라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데브옵스에 대한 얘기인데요. 처음에 데브옵스로 시작해서 최근에는 머신러닝을 이용하는 MLOps, AIOps, 챗옵스, 깃을 활용한 깃옵스, 데브섹옵스 같이 아주 다양한 옵스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옵스들은 무엇 때문에 이런 옵스들이 등장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옵스들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아마 오퍼레이션, 즉 운영일 것입니다. 운영이 그냥 운영이 아니라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환경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옵스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는 머신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비싼 서버 몇 대를 소중하게 전담해서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머신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서버는 언제든지 장애가 날 수 있고, 장애가 나더라도 애플리케이션에는 문제가 없는 그런 아키텍처로 변화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애플리케이션입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서도 APM은 모니터링 대상이 컨테이너로 변화해야 됩니다. 또 APM은 부하에 따라 자동으로 확장되는 환경, 또 쓰고 나서 폐기하는 이뮤터블 인프라스트럭처를 고려해야 됩니다. 컨테이너 운영 환경이 최적화된 APM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APM이 이런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서 어떻게 문제를 찾아 해결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데모들을 준비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클라우드 네이티브 시대 어떻게 모니터링이 바뀌고 있는지, 그리고 컨테이너에 대한 자세한 요구사항을 알아봤습니다. 무엇보다 컨테이너가 머신 중심에서 인프라 중심으로 APM 요구사항도 많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께선 실제로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는 실제 상황을 통해 이사님께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컨테이너 환경에서 APM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몇 가지 데모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부하에 따라 자동으로 확장, 축소되는 오토 스케일링에 관한 데모입니다. CPU 같이 한정된 서버 자원을 피크 시점이 다른 서로 다른 애플리케이션이 효율적으로 분배해서 사용하는 예제입니다. 예를 들어 11월 7일에는 전국 사업체 조사가 피크해서 더 많은 서버 자원을 활용하고, 그 다음 날인 11월 8일에는 전국 사교육비 조사가 피크여서 더 많은 서버 자원을 활용하는 예제입니다. 이런 것들이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지만 관리자의 개입 없이 자동으로 분배되는 과정을 데모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서버가 자동으로 확장되지 않는 그런 구성의 부하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보시면 서버가 5개로 한정되어 있고 부하가 많아짐에 따라 응답 시간이 느려져서 이렇게 물기둥처럼 솟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응답 시간이 10초 이상 가는 것들도 표시되고 있는 것이죠. 네, 노란색으로 표시되는 것들이 좀 느린 것, 이런 것들이 표시되고 있고요. 두 번째 데모는 부하에 따라서 컨테이너가 5개에서 10개로 자동으로 늘어나는 환경에서의 부하 테스트입니다. 부하가 많아지면서 벌써 10개까지 컨테이너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요. 이렇게 부하가 많아진 상황에서도 응답 시간은 매우 빠르게 평균 응답 시간 1초 미만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날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가 피크여서 자동으로 부하가 분산되는 환경의 부하 테스트 화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컨테이너가 5개에서 10개까지 자동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부하가 많은 상황에서도 컨테이너가 늘어났기 때문에 평균 응답 시간은 1초 미만으로
안정적으로 서비스되고 있는 것이 모니터링 화면에서 보고 계십니다. 부하 테스트 결과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피크 시점이 서로 다른 애플리케이션의 부하를 분산할 때 기존 부하에 따라서 늘어나지 않는 환경 대비 오토 스케일링이 되는 환경에서는 처리량은 한 1.7배 정도 더 많은 양을 처리할 수가 있었고요. 평균 응답 시간은 2.5배가량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부하 테스트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실제 사례를 보시면서 이해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더 자세하게 상황별 세부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중에서도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서 핵심 분야인 MSA와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어떻게 앱과 시스템을 관리하고 장애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는지 이사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MSA 환경을 도입하려고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MSA로 개발했을 때는 APM에서 어떻게 모니터링 되는지 데모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고객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MSA 환경에서는 서비스가 아주 잘게 쪼개지기 때문에 많은 서비스를 한눈에 보고 싶어 하고 계십니다. 또 어떻게 호출되는지 호출 관계를 확인하고 싶어 하시고요. 또 gRPC와 같이 아주 빠른 프로토콜을 MSA에 적용하고 싶어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무엇보다도 문제가 생기면 바로 한눈에 확인해 볼 수가 있어야겠죠. 지금 MSA 데모를 위해 저희가 준비한 애플리케이션의 호출 관계 구조는 애그리게이션이라는 서비스에서 멤버 서비스를 호출해서 그것들을 조합해서 사용자에게 응답을 주는 예제입니다. 여기서 빌 서비스는 REST API를 이용했고요. 멤버 서비스는 gRPC를 이용해서 호출하고 있습니다. 데모를 보시면 지금 애플리케이션 그룹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빨갛게 표시되는 부분은 서비스가 좀 느리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그룹을 선택하고 그 안에 어떤 컨테이너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빨갛게 표시되는 부분은 무엇이 느린 거기 때문에 어떤 URL이 지금 64초 동안 실행 중이다, 이것들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서 바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면 인스턴스를 클릭하고 tmap을 클릭하고 있습니다. 어떤 느린 URL의 상세 정보들을 확인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첫 번째로 위에 gRPC를 호출하고 있는 것들이 확인되고요. 밑에 느린 REST API 호출 부분이 확인됩니다. 여기서 왜 느린지 원인을 찾기 위해서 버튼을 클릭했습니다. 보시면 리스트라는 API 호출에 500에러가 발생했고 오류가 난 부분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여기 느린 원인이 되는 부분이 나왔는데요. SQL 쿼리가 느렸기 때문에 이렇게 30초 동안 실행됐고 이 서비스가 느렸다, 바로 원인을 찾는 과정을 확인해 봤습니다. 또 호출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싶으실 텐데, 전체 호출 관계를 보여주는 릴레이션십이라는 메뉴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트리 구조로 무엇에서 무엇을 호출했다라는 정보가 표시되고 있는데, 클릭하면 그 상세 정보들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죠. 맨 마지막에 리스트에서 에러가 발생했고, 마찬가지로 이 쿼리 때문에 전체적인 응답이 느렸다라는 것들을 이 데모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MSA를 구성하는 전체 서비스를 한눈에 확인해 볼 수 있었고, 빨갛게 표시되는 것들의 느린 서비스가 호출되고 있으니까 그 느린 서비스의 호출 원인을 클릭해서 드릴다운해서 들어가서 원인을 찾는 과정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장애 분석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쿠버네티스 환경은 이뮤터블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하죠. 그래서 컨테이너를 재균형하면 실행 중인 정보는 모두 사라져 버립니다. 저희가 준비한 데모는 느린 URL을 찾는 데모하고 자바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좀 찾기 어려운 메모리 문제를 찾는 두 가지 데모를 준비했습니다.
구성을 보시면 컨테이너 환경에서도 이렇게 서비스가 느리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서비스가 느린 것이 확인되면 해당 인스턴스 파드에 원인 분석을 위한 데이터를 요청하게 되고 그 데이터를 수집해서 APM에서 저장해 놓고 있기 때문에 컨테이너가 재기동되더라도 정보가 남아 있어서 나중에 원인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데모를 보시면 서비스가 이렇게 부하가 많은 상황에서 기존에는 원인을 찾기 위해서 관리 콘솔에 터미널로 접속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원인을 찾기 위한 명령을 이렇게 컨테이너에 입력하고 있는데요. 지금 컨테이너 상태가 러닝 중에다가 갑자기 이렇게 터미네이팅 상태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명령을 입력하고 있는데 갑자기 컨테이너가 종료돼서 더 이상 이 문제를 찾을 수 없는 상태가 됐고 문제의 원인을 종료됐기 때문에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문제의 원인을 더 이상 찾을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반대로 APM에서는 이렇게 느린 인스턴스가 확인되면 이 기둥을 클릭하게 되면 분석하기 위한 스레드 덤프를 수집하기 위한 요청 버튼을 눌러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보들을 APM에 저장해 놓고 이렇게 어떤 URL이 얼마 동안 실행 중이다 정보들이 표시되기 때문에 이 정보를 가지고 무엇 때문에 지금 이 URL이 느린지 원인을 바로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APM을 가지고 컨테이너의 장애 분석을 위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모를 보여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자바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찾기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메모리 부족에 관한 것인데요. 첫 번째로는 자바 메모리가 이렇게 급격하게 치솟는 이런 형태의 패턴을 보이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JVM 메모리가 점차적으로 증가해서 결국에는 메모리가 모자라게 되는 이런 릭 현상이 두 가지 형태로 아웃 오브 메모리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데모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비스에 부하가 있는 상황에서 보시면 대시보드에 보시면 JVM 메모리를 비교하고 있는데 하나가 갑자기 이렇게 메모리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죠. 이렇게 서비스에도 빨간색으로 지연되고 있는 것이 확인됩니다. 이 상황에서 현재 JVM의 메모리 상태를 보면 이렇게 메모리가 급격히 증가해서 결국에는 메모리가 모자라는 상황이 될 텐데 그 모자라는 상황에 대해서 지금 데모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메모리를 청소하는 시간, 풀GC 시간인데요. 25초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고 JVM의 CPU 사용량도 90%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서비스 자체가 굉장히 느려지는 상황일 텐데요. 경고가 하나 떴는데 내용을 보면 지금 GC에 너무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가 이상할 것이다. 이래서 경고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저희가 메모리 객체 분석 도구가 있는데 객체 분석 도구를 이용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빌이라는 오브젝트가 66%로 현재 메모리상에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인데요. 두 개의 그 분석 데이터를 놓고 보면 15분간의 이 메모리가 160메가가 증가했기 때문에 이 빌 오브젝트 때문에 메모리 문제가 발생했다. 이렇게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클라우드 시대에 오픈마루 APM은 이렇게 스레드 덤프, 메모리 객체 분석 도구, 네트워크 상태 분석 도구, 또 어떤 파일이 많이 열려 있는지 오픈 파일 분석, 이렇게 다양한 장애의 원인을 찾기 위한 도구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시대에서도 애플리케이션의 문제 분석을 위해서 이런 도구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측에 관한 얘기인데요. 운영자라면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장애가 발생하기 5분 전에 미리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다면 장애가 안 나도록 먼저 막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오픈마루 APM에서 장애를 예측하는 기능을 데모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그래프가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예측하는 기능인데요. 그래프의 추세를 이용해서 예측 기능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데모를 보시면 애플리케이션에 부하가 많은 상황에서 JVM 메모리 상황을 보면 저희가 이렇게 메모리가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메모리 릭이 일어나는 애플리케이션을 배포를 해놨고 그것의 부하 테스트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시면 메모리가 이렇게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 그래프의 기울기를 그냥 저희가 눈으로 보더라도 이 상태로 가다가는 앞으로 메모리 사용량이 부족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될 겁니다. 그런데 보시면 지금 보라색의 그 얼라시 떴는데요. 5분 후에 메모리가 부족할 것이다. 미리 알려주는 것이죠. 이렇게 미리 예측해서 알려주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이 그래프의 기울기를 분석하는 내용인데요. 과거 데이터를 이렇게 기울기를 분석해 보면 저희가 지금 이 그래프는 분명하게 저희가 눈으로 보더라도 기울기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추세 분석 기능을 이용하게 되면 그래프의 기울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데이터들은 이렇게 극명하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래프의 기울기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이 추세 분석 기능을 이용하게 되면 그래프가 오르고 있는지 내리고 있는지 이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그 APM을 이용해서 예측 기능을 활용하는 데모를 살펴보셨습니다. MSA와 쿠버네티스 환경에서의 장애 대응 방안까지 살펴봤습니다. 쿠버네티스 환경 관리는 현업에서도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어서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모니터링과 또 중요한 부분인 과금 체계까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사님, 이어서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이미 저희 APM을 이용해서 컨테이너의 CPU, 메모리, 네트워크 이런 것들은 모니터링 하고 있는데요. 쿠버네티스에 더 특화된 기능들을 몇 가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쿠버네티스에서는 인그러스 컨트롤러라는 것이 있는데요. 오픈시프트에서는 아주 예전부터 라우터라는 것을 지원해서 모든 트래픽의 유입을 처리하고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쿠버네티스에서도 인그레스 컨트롤러라는 것을 제공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모든 유입을 처리하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L7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그레스 컨트롤러가 문제라면 사용자 요청이 유입되지 않는 것이니까 큰 장애가 되겠죠. APM에서 이런 인그레스 컨트롤러를 모니터링하는 기능을 데모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성은 이렇게 인그레스 컨트롤러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들을 인그레스 컨트롤러 자체의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겠고요. 뭐 L7의 역할을 한다 이런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데모의 내용을 보시면 애플리케이션이 이렇게 부하가 있는 상태이고요. 하단에 인그레스 컨트롤러가 3개 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면 인그레스 컨트롤러의 IP 정보라든지 기동할 때의 옵션들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또 초당 요청 건수 또 각각의 인스턴스별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각각의 인스턴스별로 각각의 연결들이 어떤 작업들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그 부하가 더 많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될지 한번 보기 위해서 지금 보시면 이제 인그레스 컨트롤러 3개가 부하가 균등하게 배포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요. 부하를 더 많이 주기 위해서 J미터를 하나 더 실행했고요. 보시면 애플리케이션 단에 부하가 이렇게 2배 더 증가하는 것들이 모니터링 됩니다. 마찬가지로 인그레스 컨트롤러에도 부하가 이렇게 2배 더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들이 확인되고 부하는 균등하게 배포되고 있습니다. 각각의 인그레스 컨트롤러를 자세히 보게 되면 연결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2배 더 많아진 이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쿠버네티스의 진입점, 인그레스 컨트롤러에 대해서 모니터링 하는 데모를 보셨습니다. 그 다음 데모는 이제 쿠버네티스에서 발생하는 이벤트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 데모입니다. 파드가 재기동되거나 아니면은 파드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이미지를 가져오지 못하거나
아니면 CPU 메모리 같은 것들이 부족해서 파드가 쫓겨나거나 아니면 노드에 장애가 나거나 이런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 이벤트를 모니터링하는 데모입니다. 실제로 쿠버네티스나 오픈시프트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이벤트가 나오니까 그 이벤트를 이메일이라든지 SMS 이런 것들로 받아보고 싶으실 텐데요. 쿠버네티스나 오픈시프트나 기본적으로는 이런 기능을 제공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픈마루 APM에서는 이미 이제 경고가 발생했을 때 알려주기 위해서 메일, 슬랙, SMS 같은 다양한 채널로 이런 것들을 보내주고 있으니까요. APM에서 이벤트 API를 연동해서 알림 기능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데모를 함께 보시면 이렇게 서비스가 동작 중인데 보시면 왼쪽에 파란색 경고 메시지들이 뜨고 있죠. 이거는 쿠버네티스에서 발생하는 이벤트들이 저희 APM에서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주황색으로 뜬 겁니다. 컨테이너를 재시작할 수 없습니다. 좀 중요한 문제겠죠. 이 문제에 대해서 실제 오픈시프트의 관리 콘솔에 보게 되면 인그레스 컨트롤러가 상태가 크래시 루프백 오프 재기동하다가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메시지가 표시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슬랙의 메시지로 이렇게 받아보고 있는 것들을 확인하고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메일로 지금 쿠버네티스에서 발생한 이벤트를 이메일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을 데모를 통해서 보고 계십니다. 네, 조금 전에 보셨던 것이 이제 크래시 루프백 오프라는 것인데요. 크래시 루프백 오프라는 것은 컨테이너를 재기동하자마자 실패하고 잠시 기다렸다가 또 재기동했는데 또 다시 실패하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것을 크래시 루프백 오프라고 하는데 저희 고객 중에서도 실제로 컨테이너가 하루에 1000번 정도 재기동됐는데 그걸 모르고 계셨던 거죠. 그 문제를 미리 알 수만 있다면 아래 보시는 아주 자원이 부족한다거나 설정 파일에 오타가 있다거나 이런 간단한 문제였을 텐데요. 이 알림만 받을 수 있다면 더 빠르게 대응할 수가 있었겠죠. 다음으로는 이제 쿠버네티스 환경의 과금 방법에 대한 얘기인데요. 대기업 IT 회사들의 공통적인 질문입니다. 기존의 VM 환경에서는 과금을 했었는데 이제 쿠버네티스 환경으로 바꾸고 나면 과금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요. 기능 데모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VM에서는 서버를 임대할 때 몇 코어 몇 기가, VM 한 개는 한 달에 얼마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과금이 되었었는데요. 컨테이너 환경에서는 컨테이너는 늘었다 줄었다 하고 또 사용량 자체를 계산하기가 힘드니까 과금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 좀 힘든 상황이죠. 예를 들자면 아마존, 애저, 구글 클라우드 같은 환경에서는 어떤 머신이 CPU를 많이 쓰는지, 메모리를 많이 쓰는지에 따라서 머신의 유형, 타입을 정해놓고 그 타입을 가상 머신이 켜져 있는 시간을 계산해서 시간당으로 과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컨테이너 환경에서는 재기동할 때마다 매번 새로운 컨테이너가 구동되고요. 또 구동하는 컨테이너 개수도 보시면 어떤 때는 1개, 어떤 때는 4개, 각각 다릅니다. 또 컨테이너가 되어 있는 시간도 어떤 때는 3일 동안, 어떤 때는 1시간 동안 이렇게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픈마루 APM에서 CPU 메모리 사용량을 기준으로 계산해가지고 과금하고 있는 기능들을 제공하니까 그 기능의 데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가우스 전자라는 가상의 회사에서 과금 대상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컨테이너의 CPU 사용량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화면입니다. 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컨테이너의 메모리 사용량을 보고 계신데 어떤 컨테이너는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어떤 컨테이너는 이렇게 작게 사용하는 것이 확인됩니다. 월별 정산액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보시면 토요일, 일요일에는 4만원, 3만 5천원, 평일에는 6만 2천원 가량이 가금됐네요. 컨테이너 개수는
7개에서 12개까지 늘었다 줄었다 하고 있는데요. 그 하루 동안에 사용했던 컨테이너의 사용 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컨테이너가 어떤 컨테이너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했고 과금 내역은 얼마다라는 것, 이렇게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또 이런 내용을 이제 엑셀 보고서 파일로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엑셀 보고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면 거기에 한 달 동안의 컨테이너의 사용량, CPU 메모리를 기준으로 한 과금 내역이 계산되어서 나오니까 이 엑셀을 가지고서는 과금하는 데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모니터링과 과금 체계까지 알아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두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영업이나 실제 서비스 운영하실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SLA입니다. 과연 SLA 99.9%를 지키고 있는지 확인도 필요하고 서비스 장애 관련 보고서 작성도 고민되실 겁니다. 이 SLA 부분 모니터링과 함께 실제 서비스 사용자 확인까지 현업에서 필요한 부분을 이사님께서 짚어주시겠습니다. 네, SLA 모니터링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지배수 계약 시에 SLA 99.9%를 지키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것이 지켜지는지 확인하기가 매우 어렵죠. 또 보고서도 물론 제출을 해야 되고요. 또 내부에서는 괜찮은데 외부에서 서비스가 안 되는 이런 상황도 있죠. 그래서 그 내용을 데모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SLA 모니터링 기능은 실제 사용자가 요청하는 것처럼 서비스를 주기적으로 체크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알려주고 SLA 보고서를 제공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데모의 구성을 보시면 이렇게 방화벽으로 내부망과 외부망이 분리가 되어 있을 때 내부망에서는 서비스가 정상인데 저희가 일부러 DNS가 룩업이 안 되도록 장애를 냈고요. 외부망에서만 장애가 발생하는 이런 상황을 데모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내부망의 SLA를 모니터링하는 에이전트, 또 외부망의 SLA 모니터링하는 에이전트,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모니터링을 해야겠죠. 데모를 보시면 좌측에 있는 것이 외부망을 가정한 SLA 모니터링 화면과 실제 모니터링 서비스 화면입니다. 보시면 현재 상황에서 외부망의 DNS가 룩업이 안 되도록 강제로 오류를 발생시키겠습니다. 화면을 리프레시 해보면 실제로 이렇게 접속이 안 되는 상황이 됩니다. 이 상황에서 모니터링 화면에서도 경고가 나왔는데요. unknown host exception, 즉 DNS가 룩업이 안 돼서 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한다라는 경고 메시지가 출력됩니다. 서비스의 성공률이 0%로 전부 실패하고 있다라고 표시되고 있고요. 이 상황에서도 실제 내부망에서는 서비스가 괜찮은 이런 것들이 확인됩니다. 이렇게 외부망에서는 오류, 내부망에서는 정상, 이런 상황에서 다시 DNS를 복구해서 서비스를 정상화시켜 보겠습니다. 서비스 화면이 이렇게 정상으로 돌아왔고요. 바로 SLA 헬스 체크에서도 성공률이 100%로 확인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신 SLA가 하루 동안 99.76%인데요. 장애 시간이 1분가량 표시 모니터링 돼서 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엑셀 보고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엑셀 보고서에 하루 동안의 SLA 지수는 99.77%이고 1분 30초 동안 장애가 나고 MTTR, Mean Time to Repair, 그러니까 장애를 복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분 30초였다. 이 내용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 SLA 보고서를 활용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또 서비스가 내부, 외부 뭐 굉장히 많은 서비스가 있으실 텐데요. 이렇게 대시보드를 구성해 놓으시면 전체적으로 한눈에 보고 계시다가 어떤 서비스에 장애가 나는지 이것들을 확인하고 바로 조치할 수 있는 이런 대시보드를 구성해서 모니터링 하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SLA 모니터링에서는 조금 전에 보셨던 사용자에게 알림을 주는 기능, 또 SLA 보고서를 제공하는 기능도 제공하지만 오류가 발생하면 오류를 추적하는 기능, 또 오류를 자동으로 복구하는 이런 기능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고객 중에서 실제로 새벽에 장애가 자주 발생해서 새벽에 출근해서 장애를 복구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자동으로 장애를 복구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장애가 감지되면 서비스를 자동으로 재시작해 주도록 만들어 드려서 정시에 출근한다고 매우 좋아하셨던 고객들의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실제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가 몇 명인지 이것을 아는 것이 비즈니스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일 겁니다. 실제로 그 기존에 구글 어널리틱스를 통해서 모니터링하는 고객들이 많이 계신데 거기에서 나오는 사용자 수와 APM에서 나오는 사용자 수가 달라가지고 어떤 게 정확한 값인지 혼돈이 많았습니다. 또 MAU, DAU 뭐 이런 것 같은 것들을 측정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았었고요. 또 사용자가 중복 계산되지는 않는지 이런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구글 어널리틱스에서 사용하는 알고리즘하고 동일한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사용자 수를 계산하도록 변경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케팅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죠. MAU, Monthly Active User, DAU, Daily Active User 같은 지표들을 계산해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데모를 통해서 보시면 지금 부하가 많은 상황인데요. 이 부하가 많은 상황에서 보시면 액티브 유저와 로그인 유저를 구분해서 표시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로그인한 유저가 몇 명인지 이것들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겠죠. T맵에서 사용자의 로그인 정보를 이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URL은 같지만 각각 다른 사용자가 로그인해서 사용하고 있다. 이 내용을 확인해 보실 수 있겠죠. 또 어떤 사용자가 로그인해서 어떤 정보들을 쿼리하고 조회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 문제를 추적할 때 더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의 사용자 수를 조회하는 통계 화면입니다. 이렇게 낮 시간대에 좀 많이 사용량이 있었다. 또 어제보다 20명 늘었다. 지난주보다 10명 더 많은 사용자가 사용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아래쪽에 보이는 화면이 아래쪽에 보이는 것들이 로그인한 사용자를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기간을 지정해서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 보시면 맨 위에 월별 사용자 수, 또 그 다음에 주간 사용자 수, 그 아래에 보시면 일별 사용자 수 통계를 이렇게 조회를 할 수 있는 화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핑크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이제 로그인했던 사용자가 몇 명이다. 이걸 나누어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저희가 장애의 원인을 찾는 뭐 여러 가지 데모를 보여드렸는데요. 이렇게 보여드렸던 장애의 원인을 찾는 것이 APM의 주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APM에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돼서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은 알겠는데 지금 엔지니어를 불러서 올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테니 더 빠르게 엔지니어가 그 원인을 찾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고객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퀵 서비스라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객과 함께 APM의 화면을 보고 전화하면서 이제 설명을 하다 보니까 보시는 화면 그대로 저희 기술 지원팀에 보내서 화면을 같이 보면서 원인을 찾는 서비스, 그게 이제 퀵 서비스라는 것이고요. 어떤 화면에서든 장애가 발생하면 전화기 모양의 퀵 서비스 버튼을 누르게 되면 화면이 캡처돼서 저희 쪽에 서비스를 요청하게 되고요. 서비스 데스크에 그 내용이 접수가 되면 저희가 장애를 분석해서 보고서를 제공해 드리는 그런 서비스가 이 퀵 서비스입니다. 간단히 데모를 보시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어디에 문제가 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화기 모양을 눌러서
지금 장애가 발생했으니까 좀 분석이 필요합니다. 라는 멘트를 써서 보내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저희 서비스 데스크에 접수가 바로 되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 응답을 하게 되고요. 또 장애의 원인을 찾기 위한 자료, 뭐 예를 들어 스레덤프 같은 것들을 이렇게 받으셔서 그 자료를 저희 엔지니어가 받아본다면 장애의 원인을 더 빠르게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장애의 원인 분석을 위한 데이터를 저에게 함께 보내주시는 데모를 보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전화기 버튼만 누르면 저희 쪽에 그 장애의 원인을 찾기 위한 데이터를 요청하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설명드린 APM을 좀 더 빠르게 테스트해 보실 수 있는 APM의 SaaS형 서비스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수집 서버가 준비 안 돼서 빨리 좀 테스트해 보고 싶으시다. 혹은 또 부하 테스트 할 때 잠깐 좀 빨리 해보시고 싶으시다. 이러실 때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쿠버네티스 오픈시프트에 대한 기술 지원도 제공하고 그거에 대한 전문적인 모니터링을 제공하다 보니까 쿠버네티스의 장점을 살려서 APM 자체도 모든 컴포넌트들을 컨테이너로 만들었고요. AWS 환경에 SaaS 형태로 구축을 했습니다. 쿠버네티스 환경이기 때문에 멀티 테넌트 형태로 구현하기가 매우 쉬웠습니다. 보시는 openmaru.io라는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회원 가입만 하시면 바로 사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에는 오픈마루 APM, SaaS까지도 알아봤습니다. 이사님께서 강의하시는 동안 시청자분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질문도 상당히 많이 쏟아졌는데요. 시청자분들께서 주신 소중한 질문 중 몇 개를 골라봤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모니터링한 대표 사례로 어떤 것이 있나요?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오픈시프트 쿠버네티스를 지원하는 최초의 APM이다 보니까 이 시장에서 이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일 겁니다. 저희가 실제로 구축한 사례를 보면 삼성전자라든지 두산, 또 전투기 만드는 회사도 있죠. 그 회사, 또 롯데카드, 또 정부 중앙부처에서 사용하는 그룹웨어 시스템인 온나라 시스템, 뭐 해피머니 등등의 다양한 고객들이 이 오픈시프트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APM을 활용하고 계십니다. 네, 다양한 곳에서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다음 질문은 보다 구체적입니다. 모니터링하는 대상이 점점 많아지는데 대규모 사이트를 모니터링한 사례가 있나요? 하고 질문이 있네요. 대답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모니터링하는 가장 큰 사이트는 아마 기억하실 텐데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가 맨 처음 시작할 때 학생들의 온라인 계약을 했었죠. 그 온라인 계약을 할 때 사용했던 시스템인 EBS의 온라인 클래스 시스템을 모니터링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대구 경북 지역으로 그 온라인 계약을 해서 그것들을 준비했다가 또 한 2주 있다가 전국 규모 형태로 시스템을 늘려야 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이 미드레어와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을 했는데요. 전체 시스템의 규모를 보면 동시 접속자가 130만 명 정도였고요. 웨바스를 구성하는 VM이 600대, 또 제이보스로 구성된 와스 인스턴스가 1200개 가량 됐습니다. 이것들을 이제 온라인 계약 동안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을 구축을 했었습니다. 이게 저희가 구축한 가장 큰 사례일 겁니다. 네, 오픈마루 APM의 광범위한 모니터링 성능이 놀랍습니다. 다음 질문이 있는데요. 구글과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자 수를 계산한다고 하셨는데 액티브 사용자와 로그인 사용자에 대한 설명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한 사용자를 어떻게 알아내는 건가요? 네. 라는 질문입니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액티브 사용자라고 하면 이제 접속한 사용자의 고유한 키를 발급하고 이 개수를 세는 것인데요. 아까 설명드렸던 구글이 사용하는 방법은 이 개수를 정확하게 개수를 세는 것이 아니라 확률적인 방법으로 추정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 방법을 그대로 사용한 거고, 또 다른 점은 로그인한 사용자를 세는 건데요. 로그인한 사용자는 보통 이제 개발자가 세션이라는 곳에 뭐 사용자의 아이디라든지 이런 고유 정보를 담아놨습니다. 그것이 이제 와스 메모리에 있게 되는데요. 저희가 거기에 있는 아이디를 가져와서 그 개수를 가지고 로그인한 사용자를 계산해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번 질문은 실무자나 혹은 보안 관리자가 주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보안 문제가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서비스형 APM을 사용할 경우 보안적인 이슈는 없는지 물어보시는 질문이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실제로 이제 에이전트와 서버 간의 통신이 일어나게 될 텐데, 에이전트와 서버 간의 통신 데이터는 TLS를 이용해서 암호화돼서 전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스니퍼링을 하더라도 전혀 알 수가 없게 될 거고요. 또 APM 수집 서버에 대해서만 아웃바운드 방화벽을 설정도 가능하시게 될 거고, 또 저희가 또 이런 보안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스의 보안 인증인 CSAP라는 보안 인증을 현재 받기 위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다른 질문도 있습니다. 스레드 덤프를 분석하려면 현재 스레드 상태가 아니라 변화되는 상태를 보기 위해 3초나 5초 간격으로 덤프를 생성해 분석하는데 설명에서처럼 한 번만 덤프를 받아 분석이 가능할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네, 스레드 덤프라는 게 사실 이제 와스의 장애를 찾는데 가장 유용한 도구 중에 하나인데요. 일반적으로 3초에서 5초 간격으로 3번에서 5번 정도 연속해서 받아야 분석이 가능합니다. 항상 이렇게 얘기했었는데요. 저희 APM에서는 그 기존의 스레드 덤프에서 수집하는 것 외에 각각의 스레드 덤프가 어떤 URL을 실행 중인지, 또 CPU는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이 URL을 현재 시작한 지 얼마 동안 실행 중에 있는지, 이런 APM의 에이전트가 수집할 수 있는 정보와 스레드 덤프를 함께 받아서 보여주기 때문에 단 한 번만 받더라도 바로 분석이 가능합니다. 네, 이번 질문은 쿠버네티스 외에 다른 쪽에 관심 있는 분의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그 이사님 쿠버네티스 중심으로 설명 주셨는데 기존의 다른 환경에도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지원하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네, 물론입니다. 네, 물론 전부 지원하고 있고요. 물리 환경, 가상 환경, 또는 아마존과 같은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 또 오늘 내내 설명드렸던 쿠버네티스 오픈시프트와 같은 환경을 모두 지원하고 있고요. 미드레어도 탐캣, 제이보스, 웹로직, 제우스 이런 미드레어도 지원하고 있고, 자바 환경도 가장 최신 릴리즈 GA 버전인 자바 17 버전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총 6개 질문이 있었고요. 이사님이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도 많은 공부가 네. 됐습니다, 이사님. 네. 네. 이사님, 끝으로 오늘 웨비나 진행 저와 같이 했는데 소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클라우드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그동안 저희가 쿠버네티스, 오픈시프트 같은 것들을 사용하면서 고객들의 필요로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APM 모니터링 제품에 반영을 많이 진행해 왔는데, 그 주요한 기능들을 데모를 통해서 보여드렸는데, 실제로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을 하다 보니까 좀 너무 빠르게 진행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더 궁금하시거나 이런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요청 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한 내용이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전자신문 올쇼TV가 마련한 오픈마루 웨비나를 마치겠습니다. 올쇼TV는 또 다른 웨비나 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